나는 이혼을 꿈꿔본 적이 있다는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시고 벌써부터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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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너무나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중에 윙크 안 한 사람은 지금 우리 남보라 씨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 달 뭐 약간 됐기 때문에 전 너무 좋죠.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혼이라는 게 만만한 과정은 아니지만 이혼도 참 험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살다가 이혼은 항상 몰래 해요. 말 안 하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재수 씨한테 안부 전해줘 하면은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가끔 술자리에서 있죠. 이혼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둘 사이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도 또 있고요. 부모님들도 또 계시고요. 친인척들이 또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서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슬픔과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리고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은 결혼식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혼식도 하세요. 이혼식? 이혼식이 뭐예요, 이혼식. 선생님? 처음 들어봤네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이혼과 관련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이분들이 정말 지옥까지 내려갔다 옵니다. 삶이 완전히 산산이 다 찢어져요.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이혼하고 나면 파트너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에 점을 좀 찍어야 되겠다. 감정에 마침표를 좀 찍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혼식을 합니다. 제 상담실에서 이혼식을 하는데요. 이혼 선언문이 또 있어요. 우리가 왜 결혼 성원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혼 성원문을 만들어가지고 각자 이름 쓰고 서명하고 제 이름도 쓰고 같이 서명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읽고요. 반지도 서로 교환합니다. 어떤 반지를? 다시 끼워 각자가 결혼 반지 있었잖아요. 네. 반대로 끼워줘. 네, 반대로 끼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끼워주진 않아요. 빼서 주는 거예요? 서로 교차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는 거죠. 대신에 나는 이거 아예 만지고 싶지도 않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그냥 저한테 가지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본방석에 아주 앉으셨네요, 아주. 근데 다이아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5년 정도 제가 기간을 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5년 지나고 나면 이때 이거는 사회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죽을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혼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이혼은 왜 이렇게 다양해지는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옛날엔 다 금기였는데 이제는 뭐 뇌 나올 거 없이 다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혼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고요. 결혼을 여러 번 할수록 유명해지는 뭐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인생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을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에요. 옛날 사람들. 120세? 더 길어졌어요? 150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매해 100세 되신 어르신들께는 청려장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드려요. 근데 작년 2024년 이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이 청려장을 받은 어르신들이 2,658분입니다. 2,000명이나 되셨다고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100세 시대다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길게 살다 보니 한 집안에도 7세대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한 집안에요? 이해가 안 되죠? 7세대? 7세대? 20세기에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세대를 15년, 더 짧게 13.5년, 아주 짧게는 8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이제 7세대가 살고 있는데 결혼 자체도 굉장히 또 이혼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게 됐거든요. 옛날에 이 산업화 세대는 다들 닭 가운데 산닭 가운데 놓고서 이렇게 서로 절을 하는 혼례 방식을 택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다들 흑백 사진의 목화 예식장에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요. 맞아, 이거. 웨딩.
그리고 나서 X세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M세대 들어오고 나서는 주례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례 없는 결혼식. 맞아. 맞아. 그쯤이었어.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집안의 부부 문제도 가지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산업화 세대는 첩을 두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첩. 첩. Do you know 첩? 예. 첩을 두고 살았던 세대예요. 그랬다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됐을 때에는 일방적인 외도, 남자들이 주로 거의 대부분 다 외도를 했죠. 이혼도 일방적으로 남자가 이혼하자 그러면 그냥 이혼을 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X세대 넘어오면서는 이제 쌍방 외도로 바뀌게 됩니다. 동갑 결혼이 많아지면서 쌍방 외도로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M세대부터는 이제 연상연하 커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연령이 이렇게 또 교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의 외도가 한결 많이 늘어난. 더군다나 우리가 사무실에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개념들이 막 이제 나타나면서 굉장히 결혼에 있어서도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이혼에 있어서도 아주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운 또 결혼을 시작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남보라 씨고요. 그대가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내가 왜 사랑을 시작했고 또 새로운 결혼을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죠.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참 속상한 순간 그리고 원수 같은 순간도 있고 짐승 같은 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나는 내 배우자가 이런 얘기할 때 진짜 너무 싫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남편이 저한테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 남편이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라는 얘기를 지금 신혼에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남편 이름 뭐예요? 사실은 신혼여행 중에 싸우고 그게 이제 잘 안 풀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워딩으로 잘못 나간 거예요. 너 때문에 불편해. 야, 너 때문에 이 단어가 조금 자극적이었어요. 너 때문에 불편해.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 조사를 해보면 배우자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또 가장 고통스러웠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왜 장모님 같이 말해? 또 한 가지는 야, 너 집에서 놀면서 뭐 하냐? 남자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어머나. 야, 말을 말자. 이거 굉장히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 존재를 순간에 날려버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싸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싶을 때는 입을 열어서 자기 입에 주먹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고 토하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약간 조망하는 능력을 갖는 게 필요해요. 왜 조망을 해야 되냐? 조망을 해서 시간을 두고 어떤 말이 불편했나 생각해 보게 돼요. 또 내 파트너는 내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불편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꼭 해봐야 되겠죠. 우린 꼭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최악인 지금의 순간도 있지만 이 사람의 기여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잘했던 지점도 있고 못난이 지점도 있고 이런 평균값을 쭉 내봤더니 이 사람의 평균값이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상황이 닥쳤다? 그럼 이 지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평균값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그 평균값을 낼 땐 여러분의 평균값은 어떤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잘했던 건 뭐고 나라는 사람이 최악인 지점이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훨씬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좋은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